우리 갈등 수준이 OECD에서 매우 높은 편이라는 건 앞서 두 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에서는 이것을 좀 더 세분화해서 접근하고 있는데요. 갈등 지수를 크게 갈등을 생산하는 측면과 그것을 해결하는 측면으로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갈등을 생산하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소득 계층을 제외하고는 모두 낮은 순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많이 생산이 된다 해도 이것을 잘 관리하면 될 텐데요. 관리하는 요소들을 보더라도 어느 하나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정치권과 행정부 모두 다 갈등 관리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런 높은 사회적 갈등의 문제점은 크게 보면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경제에도 큰 짐입니다. 불신 비용은 수많은 사회적 거래 비용을 야기합니다. 아울러 이번 지식 포럼에서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한 많은 새로운 변화가 제안되고 있는데요. 이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합의를 해야 됩니다. 갈등이 높은 사회는 합의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갈등이 높은 사회는 미래에 도태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도태될 위험을 안고 암초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대한민국 호에 타 있습니다. 근본 배경은 낮은 신뢰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앞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부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이 문제 해결의 기본인데요. 매우 낮지만 다행히도 최근에는 좀 등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를 가져보긴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사회는 바뀌어야 할 사안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습니다. 주로 바뀌어야 할 사안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행정부에게 주문하고 싶은 것입니다. 행정부에는 갈등관리 시스템을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등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갈등관리를 위한 제도,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기 위한 동기, 또 그것을 잘 활용하기 위한 역량, 그리고 그것을 지원하는 여러 정보와 물적 지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갈등관리 시스템을 좀 더 우리가 잘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갈등관리 기본법이라는 것이 그동안 몇 번 만들어지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국회에 상정돼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갈등관리 기본법에 담겨 있는 많은 내용들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서는 이해 당사자들과 소통을 확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대방 말을 들어줄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상대에게 설득하려고 하는 것은 일방 소통이지 진정한 소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에 좀 더 다양한 방법의 합의 형성이 가능해야 됩니다. 예컨대 협상이라든지 또는 조정, 중재 등 다양한 방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앞서 두 분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최후의 수단으로서는 물론 소송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송으로 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 그것을 ADR이라고 얘기하는데요.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방법, 그것이 바로 협상, 조정, 중재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현 정부가 좀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각 정부 부처는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을 매우 꺼립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에 제3자가 개입해서 합의 형성을 도와준다고 할 경우에 굉장히 거부감을 느낍니다.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정부가 당사자인데 내가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당사자들이 정부가 이것을 주관해서 문제를 해결할 때 나는 들러리밖에 더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비협조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직접 당사자인 사안은 정부가 중심이 돼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제3자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국회의 역할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행정부는 민주주의 원칙에 있어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부의 수장은 대통령이죠. 대통령은 한 정당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특정 안에 대해서 A당과 B당이 각각 10과
40을 요구할 때 행정부는 다수당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는 10으로 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결정을 입법부에 맡기게 되면 입법부에서는 다른 정파 간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A당과 B당의 의견을 절충해서 한 6 정도로 합의하는 결과가 빚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어느 합의가 더 좋은 것인가? 극단으로 가는 행정부의 결론이 좋은가? 아니면 타협을 보는 입법부의 결론이 좋은가? 여러분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그거는 유권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소수파 입장에서는 자기의 의견이 완전히 무시되고 반대편의 정파, 다수당의 정파의 의견이 지배하게 되는 행정부가 주도하게 될 경우에 거기서 굉장한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기 때문이죠. 한계 효용이 바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정치적으로나 볼 때 또는 경제학의 또 공리주의 관점에서 볼 때 행정부의 의사결정보다는 입법부의 의사결정이 더 유권자의 만족도를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자면은 많은 행정부의 합의 형성 역할이 국회로 이관되어야 됩니다. 먼저 저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국회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도에 우리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렸는데요. 행정부가 주도한 결정이었습니다. 행정부는 하나의 정파에 의해서 지배되기 때문에 한 정파의 뜻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입법부에 있었더라면 아마 어떤 타협에 의해서 당시보다 더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혼란도 더 적었을 것이고 우리 경제도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경사노위도 국회로 이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사노위야말로 합의 형성을 기본으로 하는 조직이죠. 그러나 행정부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이유에 의해서 한계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통령은 5년에 한 번씩 바뀝니다. 경사노위의 운영 방침이 5년에 한 번씩 바뀌어서야 되겠습니까? 또한 경사노위에는 지금 민주노총이 들어와 있지 않죠. 왜 안 들어오겠습니까? 국회에서의 합의 형성 절차가 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2단계 합의 형성 절차입니다. 행정부에 와서 경사노위에서 뭔가 양보를 해야 합의를 할 텐데 양보하고 나면 입법부에 가서 다시 새 출발을 해야 됩니다. 왜 미리 양보하겠습니까? 들어올 리가 없죠. 입법부로 이관된다면 민주노총도 경사노위에 복귀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사노위에서의 합의가 바로 입법부 결정에 의해서 최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경사노위는 입법부로 이관돼야 합니다. 그 외에도 원전 정책도 행정부가 지금 결정하고 있죠. 법에 들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행정부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입법부가 내려야 할 결정입니다. 우리가 살 집을 정할 때 난방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우리가 결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은 어떤 에너지원으로 우리의 난방을 때울 것인지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정파에게 맡겨서는 아니 되고 두 정파가 양립하는 혹은 그 이상의 복수의 정파가 공존하는 국회가 내려야 할 결정입니다. 원전 정책도 국회로 이관돼야 합니다. 아울러 국회가 더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갈 길에 공감해야 됩니다. 미래로 가야 하는 방향이 같다면 발 앞에 펼쳐진 작은 갈등은 쉽게 합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어떤 민주주의, 어떤 자본주의를 지향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미래를 지향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는 합의하고 있습니까? 이 합의가 없이 어찌 지금 눈앞의 갈등을 해결하겠습니까? 그 미래된 합의를 여야가 국회에서 내려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중장기 계획 수립을 국회가 심의해야 됩니다. 지금 행정부가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은 500개가 넘습니다. 그중에 국회가 심의한 것은 중장기 재정계획 하나뿐입니다.
이 중요한 계획들은 앞으로 행정부가 수립하되 입법부에서 심의해서 여야 합의로 공감을 이루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에 대한 공감이 생기고 그래야 눈앞에 펼쳐진 갈등이 해결됩니다. 저는 구체적인 갈등 해결 기구로 국가갈등관리위원회를 국회 내에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위원회는 모든 갈등을 나서서 해결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 갈등 사안별로 절차를 수립해서 그 절차를 진행할 별도의 사안별 추진 체계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원전 해결을 위한 위원회 또는 다른 갈등 사안 최근에 나온 의학 인력과 관련된 의대 정원 등과 관련된 갈등 해결 위원회 이렇게 별도의 위원회를 만드는 역할을 국가 갈등관리위원회에서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결정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국회 결정으로 내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우리나라의 합의 형성 기능은 국회로 이관돼야 됩니다. 물론 국회가 변해야 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회의 합의 형성을 위한 다수결의 룰이 더 정착이 되어야 되겠고요. 국회의원 개개인의 또 각성도 필요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저보다 오늘 와 계신 두 분들께서 또 많은 해안을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 토론을 통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같이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World Knowledge Forum